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는요, 한미 관계입니다. 한미 관계. 지금 이제 그 이번 11월 달에, 올 11월이죠. 미국의 대선이 있어요.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 이제 주변국, 우방으로 여겼던 많은 나라들을 그냥 막 압박을 하고 막 조이죠. 에, 기타 다른 문제로 해서 한미 간에 많은 일이 또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한미 관계는요, 이런 어떤 역사적인 관계를 좀 잘 봐야 돼요. 미국 정부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미국을 항상 동맹, 우방국,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사대주의가 강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왔다 이런 생각들을 그런 뭐 정치 사상이라든가 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을 가끔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게 있는 거죠. 사대주의에 너무 강하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미 관계의 역사적인 거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한국과 미국이 뭐 이렇게 서로 관계가 좋아졌다가 틀어졌다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제목은 이래요. 과연 2020년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을 미국을 봤을 때 미국은 정말 진정한 한국의 동맹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1950년대 세층 자유주의다. 이를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이 왔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 돼. 객관적으로. 지금은.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오래된 시점은 아닙니다.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50년도 안 됐죠. 그죠? 한 100여 년밖에 안 됐다고 보면 돼요. 100여 년. 자, 보세요. 신미양요가 일어났죠. 1871년인가요? 신미양요가 생겼습니다. 발생했어요. 그렇죠? 이때 뭐 미국의 상승인 제네럴 쇼먼하고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동강에서 불타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유로 얼마 안 있다가 1882년에 조미수요 조약이 발생되죠. 통상조약 같은 겁니다. 통상조약.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떤 거니?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일본과 맺어졌잖아요. 불평등 조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조선의 지도층들이 세계관이 없었죠. 몰랐죠. 한마디로 자기의 그 현재의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아주 나쁜 새끼들이었습니다. 조선 말때의 이 조선의 사대 부들이라든가 지도층들은 한마디로 나쁜 새끼들이죠. 나쁜 새끼들. 자, 그렇게 해서 1870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강화도 조약이 맺습니다. 그치? 일본과. 그래서 정말 조미수에 맺어주고 그 다음에 보빙사를 파견해요.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의 동향을 알아야겠다 그래갖고 미국으로 보빙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청으로 영선사를 보내죠.
그때는 청유입니다. 청나라. 그렇죠? 그리고 일본으로 수신사를 보냅니다. 자, 그렇게 지내다가 국내에서 몇 건의 사건을 통해서요. 벌어져요. 그때만 해도 미국은 이렇게 방관하는 상태죠. 조선은 그다지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보는 입장에서 이 당시만 해도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보는 입장은 조선은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남미를 보는 관점하고는 틀린 거예요. 당시 시대 때. 그렇죠? 멀로주의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하고 틀린 겁니다. 마릴린 멀로가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 멀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05년에 뭐가 벌어지죠? 필리핀과 조선에 대한 어떤 영주권 어떤 종주국 비슷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 개짓거리 하잖아요. 야, 내가 미국 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필리핀을 갈 테니까 일본 보고 눈 감아. 대신 내 조선 너희들이 가져. 이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조직폭력배들이 땅 따먹기 똑같다고 똑같았잖아요. 야, 이 영역은 내 거니까 손대지 마.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따지지 않고 지네들이 아주 개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과 일본 새끼들이. 그렇잖아요. 미국은 이러는 거죠. 그렇죠? 자기네 국익에 맞춰서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다가 일제강점기가 벌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남원나라가 싹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절대로 미국은 참 조선을 자기네 이렇게 우호 세력으로 맞지는 않은 거죠. 국익에 따라 움직인 것뿐입니다. 그걸 보세요. 일제감점기 동안 과연 미국이 우리한테 도움 준 게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가스라 대포다 밀약에 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에서 우리 누굽니까? 스티븐슨을 갖다가 저격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45년에 해방이 된 이후에, 그렇죠? 국내에서 혼돈이 많이 벌어지죠. 그렇죠? 자, 그러다가 50년에 이제 우리나라 전쟁이 터지는데, 그때의 애치선, 미 국무장관 애치선이 발언을 했잖아요. 태평양상의 방어선을 알래스카로부터, 그렇죠? 알리우열도 알래스카로부터 쭉 내려와서 일본을 거쳐서, 그렇죠? 그래갖고 필리핀으로 해서 태평양선의 방어선을 짓겠다고 딱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대만하고 한국은요, 자기네 방어선에서 태평양 방어선 제외를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전쟁이 터지잖아요. 전쟁이. 그렇죠? 결국 미국은요, 결코 한국을 우방국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여태 이랬잖아요. 이러한 과거의 선례를 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발언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남북 간의 동족, 그렇죠? 도끼도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개가 개를 잡아보니까 뭡니까? 동족상잔이죠. 그렇죠? 이게 벌어졌어요. 형제간의 이념 때문에 총부리를 부리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주변 국가들의 강국들에서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 혜택을 누가 봤어요? 일본이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본은 서태평양상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미국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항상 태평양상의 방어선을 봤을 때 일본을 우선적으로 봐요. 한국은 죄입니다. 예. 그래서 자, 저 터졌어요. 미국은 한국 전전에 참전했습니다. 16개국의 회의 국가들을 끌어들였어요. 근데 이때는요,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주변 국가들이 미국에 다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 모든 국가는요, 미국의 자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 SOC, 공공 건물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미국의 돈이 굉장히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미국에서 너희들이 이 한반도에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자본을 더 대주겠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대주는 것 같다고 1000만 원을 더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연합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래서 전쟁을 개입했어요. 과연 근데 남북전쟁에서 미국이 개입한 건요. 과연 미국이 동맹국 차원에서 한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쟁이 딱 일어나고 보니까 일본이 갑자기 군사력이 갑자기 이게 돈이 생기잖아요. 전쟁 특수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 특수 통해서 굉장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그죠? 이건 아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특히 가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조선에서 한국에서 연합국을 형성해서 공산 세력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본의 이 군사 대국화가 굉장히 무서웠던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1941년에 터진 게 뭐예요? 1941년에 진주만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이 항공모함이 하와이 근처 가고 폭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잊으면 안 되죠. 미국은요. 트럼프는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역사 공부를 안 하는 애죠. 트럼프는. 이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요.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관이 있어야 돼요. 사관이. 트럼프는 그게 없어요. 장사꾼이라서가 아니라 단어는 아닌데 장사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의견에 너무 민감하게 따지다 보니까요. 결과치만 내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남북전에 거쳤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남북전쟁에 참전한 건요, 결코 미국이 한국을 자유국가라든가 동맹국이 아니에요. 자기네 일본이 군사 강대국화를 못하게 하려면은, 한반도를 자기네 미국 영역권에서 지켜나가겠다는 생각인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다가 54년에 한미방위 조약이 맺어지죠.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거의 이승만이가 그냥 일본이 미국한테 무조건 항복하듯이 다 줬어요. 다. 모든 걸 다, 정권을 다 줬습니다. 모든 걸 다. 53년에 우리가 7월 27일인가 정전 협정을 맺을 때요. 한국군은 빠졌잖아요. 그때 미군한테 전적으로 줬잖아요. 너희들이 전쟁에 우리가 한반도에서 가서 해주면은 모든 실권을 다 너한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이 그랬어요. 자기 하나만 살기 위해서 국민을 다, 이 국민들을 다 그냥 사지를 몰아놨던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근데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동상을 만들고 뭐 하자고요? 무덤 파헤쳐갖고 다른 데다 없애버려야죠. 있잖아요. 국민들을 사지를 몰아넣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겠죠?
박정희 씨는 그래도 군사 반란을 일으켜도 처음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 국민들을 사지를 몰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박근혜 씨는 어땠어요? 몇백 명의 사람이 바다에서 빠져 죽고 있는데 어디에 갈지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두환 씨는 어때요? 학살을 했잖아요. 국민들을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런 뭐가 자폐거리 깡패 새끼들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소파를 진행했고요. 이것이 아직도 진행이 돼요. 이 소파는요, 많은 부분을 굉장히 고쳐야 되는데 아직 많이 안 고쳤어요. 거의 그대로입니다. 언제 전에 거의 70년 전에 한미 간에 이뤘던 한미 방위 조약의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독재가 계속 50년대를 지탱했죠. 예? 이것이 뭐예요? 전쟁 때문에 그냥 이승만 독재가 그냥 진행됐던 거예요. 툭하면 방공법으로 몰아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국가보안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는 사람이 59년인가 좋은 분이 조봉암 씨잖아요. 조봉암 씨. 그렇잖아요. 지금 저기 망우리 서울 그 중랑구에 있는 망우리 묘지가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코 이 사람은 초대 대통령이라고 참 부르기가 참 부끄럽죠. 그렇죠.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짓거리를 한 사람이 개짓거리. 전두환이랑 똑같은 놈이에요. 자, 그러다가 1961년에 뭐가 났죠? 자, 박정희 씨가 군사 반란을 일으켰어요. 쿠데타 혁명이 아니에요. 쿠데타예요. 군인들이 반란한 겁니다. 이 반란은 뭐 정치라는 데서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세력이 정치 권력을 최고 권력을 잡는 건 상관이 없어요. 백성들이 피해를 안 입히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 박정희 군사 이 반란을 미국은 계속 반대를 했어요. 민주주의 체제에 반대한다. 안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63년에 미국을 방문하잖아요. 야, 우리 정권 인증해달라. 내가 굉장히 친미 쪽으로 가고 너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줄게 라고 해서 갔어요. 자, 그런데요, 케네디는 한국을 보는 시각이요, 귀찮은 나라라는 거죠. 귀찮은 나라라는 거죠. 먹을 것도 없는 조그만 나라에 분단됐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미국의 상품을 구매해 줄 만한 그게 없는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그냥 당시는 계륵도 아니죠. 그렇죠? 이 케네디가 있을 당시에는요, 그때 이 남한은요, 소비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그냥 일본한테 편입을 시키자. 뭐 그러니까 한국에서 벌어진 모든 것은 일본 정부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해결을 하자 하는 식으로 봤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은요, 한국을요, 아직까지도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64년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하잖아요. 거기서 누가요? 프랑스가 물러나니까 미국이 이제 개입을 했어요. 자, 미국이 개입을 해서 아수르당이 되는 거죠. 아수라당. 그죠? 아수라당이 되는 거죠. 개판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무슨 도덕적인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이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괜찮아요? 아주 뚜렷하게 뭔가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대충 뭐 자유민주주의?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요.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좀 하겠다는데 미국 개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미국의 소비 시장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욕심이죠.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아수라는 게 되면 미군들이 많이 죽어요. 그죠? 많이 죽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국은 한국한테 인력 파병을 요청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력 파병 있잖아요. 그래갖고 많이 죽었어요. 괜히 많이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물자를 대줄 테니까 너희들은 인력만 파병해라. 피 좀 흘려달라 이거죠. 이것이 당시에 박정희 정권하고 미국 정권하고 눈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냥 박정희는 자기네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했고 그렇잖아요. 국민의 어떤 그 군사 정권에 대한 나쁜 호감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개입해요. 몇 년을 10년을 했어요. 10년. 근데 이때 70년까지만 해도요. 미국은요. 물자를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68년쯤에서 미국에서 철수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대선 때 이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공화당이 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바뀝니다. 그때가 공화당 때인가요? 닉슨이 72년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갑니다. 이래서 철수를 해요. 그래서 70년쯤이 딱 넘어선요. 물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미국에. 그래갖고 이제 한국군이 스스로 작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굉장히 많은 한국군이 죽습니다. 언제부터요? 70년부터 요 사이 이 5년간에 걸친 기간 동안요. 우리가 75년에 베트남에 파병했던 걸 철수를 하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15살이었는데 을지로 서울의 을지로에서 그 파병용사들이 행진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이라고 국가가 선도하니 얼마나 모순된 정권이었습니까, 그죠? 가고 싶지 않은 전쟁터에 가서 죽으라고 그잖아요. 그리고 뭐 개값 같은 그런 돈 몇 푼 던지면서 위로한다 그러고 현충원에다가 동작동 국립묘지에다 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네들은 영달을 표하고 그랬잖아요. 이 5년 동안 박정희 정권의 그 군인 정치인들이요 굉장히 막 아주 그냥 거기서 무슨 돈을 벌려고요 젊은이들을 굉장히 많이 희생시킵니다. 어쩌면은 이 70년에 미군이 이제 딱 물자를 딱 줄였을 때요 빠져나왔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이미 베트남 남베트남의 그 티우 정권은요 굉장히 부패했었습니다.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남쪽에 있는 티우 정권이 뭔가 도대체 깨끗이 하고 그랬더라면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더 개입을 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것은 중국의 장개석 국민당 정권이 49년에 쫓겨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많이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케네디는 한국을 귀찮은 존재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결코 나의 동맹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자 그러다가 76년 11월에 카터가 당선이 됐는데 카터가 당선될 때 철수한다고 굉장히 많았어요. 카터는 대통령 그 유세 과정에서도요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계속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76년에 8월 11일 날 도끼만행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판문점 군방에서 그렇잖아요. 미르남 사건. 근데 카터는 한국을 보는 관점이죠. 이거죠. 군사 독재가 굉장히 안 좋고 이 군사 독재는 미국이
민주주의 체제의 원칙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그리고 인권 문제가 굉장히 미국 내에서 그 한반도에서 벌어지니까 이것은 뭐는 거 아니? 군인들이 주한미군을 믿고 너무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 이래갖고 이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철수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미국 조야에서 철수는 아니다. 응? 일단은 이런 문제들은 그 나라가 그냥 놔둬야 된다. 주한미군 철수가 서평양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미국의 그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철수를 일부만 하고 말았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발언한 거니까 해야 되니까 일부를 한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닉슨 독토리도 72년에 있었어요.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라는 거죠. 인권 문제가 자꾸 일어나면서 미국에다가 자꾸 투사가 오는 거죠. 너희들이 진정한 민주국가라면 한국에서 벌어져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막아야 되지 않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다가 80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두환이가 방미를 하잖아요. 그저 광주에서 엄청난 학살을 하면서 대통령 이라는 거 올라가는데 미국 간 게 뭡니까? 정권을 좀 인정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정권을 인정해 달라는 거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조선시대에 청나라에 가갖고 명나라에 가갖고 우리 저기 왕위 계승에 대한 걸 인정해 달라는 거 똑같은 거죠. 웃기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전두환이가 무슨 지조가 있고 강건하다고 그런 개소리들 해요 사람들. 자, 이 당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니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외치던 시대예요. 그래갖고 핵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밑에 막 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딱 들어오니까 전두환 정권을 내가 그럼 너희들한테 인정을 해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었잖아요. 무기 개발을 포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기 포기하자, 봐봐. 포기해라. 그렇잖아요? 대신 우리 미국 무기를 저렴하게 팔겠다는 거 아닙니다. 저렴하게 팔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거의 이제 한바탕 간 것들이요, 그렇죠? 한바탕 간 것. 중고죠. 예, 미국은 비행기 같은 거 한 6개월 이상 쓰면 안 쓴대요. 6개월 정도 쓰면 딱 이제 그 문제점이 발생되나 봐요. 부품을 교체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다른 나라한테 파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전두환의 방미는요 정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무기를 우리가 개발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미국 무기를 전적으로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가 지금 뭐예요? 남북 간에 이제 무기 경쟁은요 졌어요. 그 전략적으로 아직 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탄도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못했잖아요. 최근에 늘었어요. 최근에 500km잖아요, 그죠? 이제 남북 간에 이제 전쟁을 딱 터지면요, 북한에서 그 장거리 미사일 몇 개만 딱 떨어뜨리면 남반 쑥대밭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된 겁니다. 핵무기 몇 개 딱 실으면 그냥 끝이에요. 화학무기 몇 개씩 날리면. 왜? 이때 전두환이가 이 물걸 이렇게 한 덕분에 남한의 국민들의 생명은요 사지로 몰린 거예요. 사지로. 뭘 전두환이를 막 옹호하고 그래요. 응?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강의의 주제가 그런 겁니다. 진정한 동맹인가? 미국은 한국의 진정한 동맹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 보세요. 최근에 이제 미군이 철수를 해요. 미군 철수합니다. 당장은 아니에요. 허나 단계적으로는 하겠죠. 왜? 생명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요. 위급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에다가 미국은요. 전략적 무기, 대대륙을 북한을 상대로 하지 않는 중국과 소련을 상대로 한 전략적 무기를 설치를 하고 핵무기 시설을 한반도 남한의 전역에다가 다 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를 전쟁의 전초 기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인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의 어떤 그런 관계는요, 정확히 보셔야 돼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요. 미국은요, 한국을 동맹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서태평양상의 마지막 미국의 안보 지역이니까. 하나 한국은요, 언제든지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미 관계를요, 너무 좋게 보시면 안 돼요. 이제는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얘기했잖아요, 다. 괜찮아요. 자, 때문에 오늘 강의는요, 미국은 정말 진정한 한국의 동맹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